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대학 교육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여기에 지금 막 얘기가 시작되는 거라서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오후에 다른 교수님들, 이민석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2, 30년을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큰 그 스텝이 있었습니다. 큰 이렇게 발디듬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 근데 첫 번째가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을 겁니다. 그 전에 대형 컴퓨터 회사들 다 문 닫고 개인용 컴퓨터 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장할 때만 해도 그 전에 혜택을 받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익스플로러고 그게 뭐 가당치나 한 거겠어? 빌 게이츠가 그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야후, 구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웹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것도 좀 큰 변화인데, 모바일입니다. 휴대폰, 모바일이었고요. 모바일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다음이 없어졌습니다. 적응한 데는 살아남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커다란 문을 지금 열고 있는데, 이 문의 이름이 AI입니다. 지금까지보다도 엄청난 더 큰 문이에요. 여기로 우리가 문을 막 열기 시작하고 있고, 그쪽으로 갈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한 상태는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아까 정수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공지능으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받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맞췄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언을 해드릴게요. 5년 안에요, 노벨 경제학상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받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 슬라이드는 세계 시가총액 10위를 3년 단위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직접 받아온 겁니다. 3년 단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세요. 지금 2024년 제가 3분기인데요. 다 데이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다시 뒤로 돌아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저 세상으로 바로 나가게 될 겁니다. 바로 나가게 될 거예요, 저 세상으로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고려대학교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대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기본 소양은, 활용은, 융합은, 그렇게 해서 진로와 직업, 그 다음에 학문에서의 수월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전체 행정뿐만이 아니고 교수 학습 지원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역량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을 떠나면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바로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총론해 보시면요, 왼쪽에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소양을 기존에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즉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가장 기본 소양으로 국가교육과정 정의했는데요. 2022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집어넣었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디지털 소양은 이제 읽고 쓰고 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디지털 소양이 없으면요, 너 글도 못 읽는구나,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에 맥켄지 보고서에 보면은 56가지의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56가지입니다. 그 보면은 그룹을 나눠주면은 똑똑한 거, 대인관계,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건데, 디지털 역량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학교 입학생들 제가 이거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몇 점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다른 쪽은 5점 만점에 다 4점 정도 이렇게 넘습니다. 아이들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지금 2022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각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내년부터 필수로 집어넣습니다. 지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2024년에 고려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100%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체험한 아이들이 100% 들어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2027년부터 저거를 고등학교에 들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옵니다. 대학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를요. 그리고 지금 많은 과목들이 새로 생겼고요. 고등학교에. 물론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초 같은 경우는 선택률이 60%에 달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별도로 수학과 별도로 많은 연수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추측이지만 2024년에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체험을 한 아이들은 약 30%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50%, 내후년은 70%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단인데요. 여기에 58개 대학이 들어가 있고 58개 대학은 모든 기초 교양 수업에 필수로 코딩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필수 교양 과목의 4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첫 아이들이 올해 졸업을 합니다. 저 필수 과목 4과목을 필수로 들은 아이들요.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이런 것들이요. 올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늦었죠. 하지만 우리 학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거요. 그 맥킨지에서 나온 역량 그거를 그룹으로 해봤더니 약 5점 만점에 4점 정도가 나옵니다. 3.9 이렇게 나오는데 2개가 2.6, 2.8이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제 컴퓨팅 사고력,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학생들이 그리고 또 이때 조사를 해봤을 때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서 약 20% 정도는 컴퓨터 코딩,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과목을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졸업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글도 쓸 줄 모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취업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올해부터 필수 교양 과목에 6학점을 만들었습니다. 2과목을요. 2과목이 소프트웨어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전교생 5,000명이 지금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10개 분반으로 나눠서요. 각 교수님들이 그 전공의 교수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과대학이라고 하면 문과대학 교수님이 가르쳐서 그 문과대학 조교님들하고 교수님한테 배워서 그쪽 학문을 할 때 이걸 쓸 수 있게 하는 거가 저희 이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일률적으로 상관없이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뭐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과 애들이 아니고 문과대 학생들의 답변임들입니다. 이것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입학전 프로그래밍에 뭐 있고 없고 한 50% 정도가 자기는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까 뭐 다 듣고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 안 한 아이들도 있고 또는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들었는데 들은지를 몰라요 아이들이요. 배웠는데 내가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율이 또 있어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웠습니다 분명히요. 두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역량은 그렇다 하고 이제 AI를 우리 교수학습 과정에 교수학습 체계에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 초중고등학교 보면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2025년 바로 내년부터요. 영어, 수학, 정보 과목 3과목에 대해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전격 도입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도 있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근데 정부는 결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이책을 안 하고 교과서를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어, 사회, 과학, 기술, 역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우려들도 있지만 일단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지금요. 대학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학은요. 이 아이들이 이걸 들은 아이들이 곧 들어오거든요. 대학에. 그래서 대학은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교과 수강 안내 목적, 그다음에 학습 행위 분석, 뭐 내용 수업 진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고려대학교 AI 선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챗봇처럼요. 요거가 대부분이고 밑에 건국대, 순천향대, 아주대, 한림대, 한성대를 보게 되면은 알렉스라는 이게 애리조나 대학에서 써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이제 알려진 그 알렉스라는 매크로힐에서 만든 건데요. 수학, 과학 교육하는 인공지능 코스웨어입니다.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한성대학에서 실제로 알렉스를 쓴 그 보고서가 매크로힐에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크로힐에서 나온 탑재. 그래서 보면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이것도 저희 학교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학을 했는데 공과대학 교수님들은 얘네들이 미적분도 안 듣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수업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지? 저기서 알렉스를 아이들이 먼저 듣게 하고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기본적인 수학을 배우고 오는 겁니다. 저기서 자기들이 공부하게 뭐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저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기능에도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에서 LMM을 어떻게 썼는지를 나누는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행동 행위를 다 데이터로 모아서 분석해서 교수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학년 교양 수업 저희가 하고 있는요. 거기서 5,000명이 동시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 플랫폼을 저희가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썼냐면요. AI 기반의 오류 도우미를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은 AI 챗봇이 여기 탁 하고 팝업이 떠서 네가 프로그램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저 기능을 도입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는.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만 이렇게 됐지만 모든 과목에 대해서도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 수업을 하면서 5,000명에 대해서 코드 데이터를 수집을 했거든요. 그거를 IRB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고도화를 시켜서 아예 프로그래밍 챗봇 도우미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요. 근데 뭐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많은 신뢰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용으로 사용될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교육에다가 적용될 때는 매우 신중한 문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이걸 누가 정하는가? 어떤 위원회가 학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약을 다시 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역량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합니다. 2024년도 입학생들의 100%고요. AI 역량은 2031년도가 100%가 되고 내년도에는 약 50%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지면은 2027년 3년 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고요. 특히 각 전공 수업에서 그 전공 과목과 융합해서 가르치는 것을 키워야 된다. 따로 별도로 교양에서 다 가르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 전공에 섞이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해야 되는데 조금 전처럼 코딩 챗봇, 코딩 도우미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것들을 들어왔을 때 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 학기에 LMM 활용 수업 연구반을 저를 포함해서 각 이제 단과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고 올 12월 달에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가 대학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는 자기 전공에서야 활용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별도로 이제 교육을 하기보다는요. 그것을 융합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문과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자,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먼저 인공지능의 역할을 우리 구성원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한 하지만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내 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된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집하고 백서도 내고 시도를 해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로 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